어제 오늘 무엇 때문인지 모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이 있습니다. 참 그 간 선수는 뭐하는 선수들인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죄다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측에서 온 선수들은 또 뭐하는 선수들인지도 지금 공개가 다 안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북한 선수들은 북한 인공기를 다 붙여서 왔고, 한국 선수들은 가기 전에 그거 다 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노트북부터 모든 기기를 다 놓고 그냥 각자 개별적인 그냥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도대체 국가대표도 아니고 이진도 아닌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뭔 훈련을 시킨 건지, 어제는 자유스키만 했다고 하고 오늘은 서로 패를 짜서 시합도 하고 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도 뭐 따로따로 훈련을 하고 어쩐다 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거는 쇼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것을 미국의 MBC 앵커까지 불려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만약 이걸 안 했으면 마식령 스키장이 알려질 일이 없었죠. 김정은은 이번에 한국이 마식령 스키장의 이런 공동훈련을 문정권 출범 직후부터 제안하는 걸 못 이기는 척하고 응해주면서 수천억짜리 광고 효과를 마식령 스키장에서 본 겁니다. 김정은의 목적은 당장 돈으로 안 받아도 광고 효과가, 우리 한국 국민만 하더라도 마식령 스키장이 뭐 하는지 아는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에 훈련 마치고 온다는데, 훈련은 개뿔 전부 소모품이죠. 제가 거기 간 젊은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뭔 죄가 있겠습니까? 스키 선수들 그냥 가라고 하니, 어이구 내가 국가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기회까지 주어져서 올림픽과 동시에 이렇게 붙어서 온 이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까지 내가 가게 됐나. 이 북한에 갔다 온 이 내 이력 또한 앞으로 빛날 것이다 해서 그간에 힘 빠져 있다가 신이 나서 갔겠죠. 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자기 얼굴이 나온 그런 선수들한테 제가 이 경고를 한마디 하면, 앞으로 미국 갈 때 북한에 다녀온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공기를 제공한 이 아시아나요. 미국에 취항 많이 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LA도 가고 미국 주요 도시를 칼과 더불어서 취항할 건데, 앞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을지 몰라도 미국에 있는 아시아나의 어떤 영업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의 소지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툭 하면 항공요금을 담합했다고 미국에 지향한 한국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을 맞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남북한 선수들을 함께 태운 전세기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동해안 항로를 비행하는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됩니다. 요거 하려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날 베이징에서 남북의 항공 관제 센터 관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사인을 했다면, 적어도 이것은 매우 부수적인 일이었다면 이 모든 일의 결정은 그것보다도 적어도 한참 전에 김정은의 똘마니와 한국 정권의 오른팔이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임종석이 레바논 가서 뭐 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자, 첫째 날 프리스키를 타고 단체 사진을 찍었고, 이날은 친선 경기를 했고 9시 30분부터 알파인 스키 선수들은 친선 경기를 펼치고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은 공동훈련을 하고, 오후 1시쯤 마식령 스키장을 출마해 갈마 비행장으로 와서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오후 4시에 양양국제공항으로 출발할 거라고 하고, 여기에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
신명을 포함해서 북측 32명이 동승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부는 여기에 북한 선수 10명을 뺀 나머지 22명이 이번에 평창에 북한 선수단으로 참가한다고 한 선수나 임원인 것인지 누구인 것인지 명단이라도 공개하고 그들이 어디에 묵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오는 건지를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육로로서 경의선 이 관문에서 한국 차로 갈아타는 부분하고 아예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그것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을 실어 오는 것하고의 차이는요.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심각한 의심을 받을 소지를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 32명에 섞여서 누군가가 북한에 중요한 사람이 들어왔어. 거기에서 이탈해서 청와대를 가서 청와대에 누군가하고 만나가지고 모처에서 남북 간에 중요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내지는 한국의 비행기가 북한에 갔다 왔다 할 때 그 비행기 안에 뭘 갖다가 실어다가 갖다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진호 때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의심과 불신으로 한국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자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 거기에 32명이와 그러면 선수 10명을 뺀 나머지 22명은 누구지? 애초에 한 20여 명이라더만은 한 10명 이상 늘었네? 이렇게 지금 의심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북한 선수들은 여기 와서 평창 선수촌에 등록을 해서 입촌을 할 거라는데 32명이 다 선수하고 임원 올림픽에 오는 사람인지 뭔지를 정권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륙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마식령 공식 방문 일정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 정부가요. 최종 오케이 사인을 안 한 겁니다. 뭐 미국이 밤이고 어쩌고 무슨 서로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써 며칠 전에 미국의 동의나 합의는 돼 끝났어야죠. 미국이 비행기 세워놓고 탑승한 채로 기다려봐라고 애를 미긴 겁니다. 통일부는 30일 오전에 마식령 공동훈련을 밝힐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일정을 밝힌다는 거죠. 31일 날은 양양공항을 출발해서 2월 1일 날 온다라는 그 내용까지도 다 자세하게 일정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최종 조율줄이라는 이유로 30일 오후부터 입을 다물고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29일 금강산 방문도 취소됐다라는 발표도 나온 데다가 통일부에서 지금 마식령 공동훈련 출발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다 보니 이러다가 결국은 마식령 행사도 취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유로 최종 우리 간다라고 통보하지 못하는 한국에 짜증을 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짜증을 내면서 29일 날 금강산도 취소해 버렸는데 30일 날 마식령도 이제 취소하면 어쩌나 하는 분위기가 정권 안에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하는 당일 아침인 31일에도 불확실성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10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오전 7시 무렵부터 통일부 관계자들 사이에 전세기를 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버스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국이 비행기는 안 된다 이럴까 봐요. 그래서 마식령 행사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런 비관적인 기사들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8시 접어들면서 미국과 조율이 힘겹게 이루어져서 통일부 관계자가 8시 50분에 기자들을 만나 10시에 양양공항을 출발한다 했는데
출발 2시간 전까지 이 난리를 친 이유는 한미 간의 전세기 방북 계획이 우리 선발대 방북 이후에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 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미국 측에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된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측 선발대가 23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갔고, 그래서 우리 측이 북한에 가서 협의를 하고 나니까 거기 비행장이 쓸만하고 차길이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육로로 가는 것처럼 언론에도 알려졌고 또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 바꾸는 핑계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12월 25일 베이징에서 남북항공관제센터 관계자들이 만나서 사인한 것과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바뀌었다. 한 달 뒤의 일이죠. 정확하게 12월 25일, 1월 25일. 12월 25일에는 평양에서 남북항공관계자가 만나서 국토교통부의 주선으로 서로 동쪽으로 비행기가 들어가는 걸 사인을 했고 1월 25일 북한에 갔다 온 통일부 관계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육로로 갈라 했는데 세멘트 도로인데다가 막상 차로 가보니 4시간 넘게 걸렸다. 그러면서 시멘트 도로의 포장 상태가 엉망이라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었다. 이 사람아, 그리 공무원질 해먹으면 안 되는 거요. 북한의 이 평양과 그 인근이 주요한 핵심이지만 마찬가지로 원산으로 가는 그 동해안 도로도요. 북한에서는 주요한 도시들이 쭉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으로 북한의 주요한 도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흥, 무슨, 흥남, 성진부터요. 나진, 선봉도 제일 끝이고.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요, 평양을 축으로 그 신의주, 의주, 신의주까지 가는 부분하고, 하나는 동해안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주요 도시들이 계속 포진해 있는 그 연결도로가 차가 못 달릴 정도라니요. 장난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원산 갈마 비행장부터 마식령 스키장까지 30km도 안 되는데 차로 무슨 1시간이 걸렸니 하는 소리 해댈 때부터 갈마 비행장을 느닷없이 왜 가느냐 싶을 때부터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냥 비행기를 갖고 장난을 치려고 하구나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육로로 방북을 하면 1박 2일 행사가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 자, 비행기로 가려고 1박 2일이죠. 어차피 걔들은 올림픽 출전하는 애들도 아니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별 할 일도 없이 올림픽 그냥 주변에서 지켜보는 한마디로 그런 처지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가서 2박 3일이면 뭐 문제가 생겨요? 3박 4일이면 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참 그 간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어제 비행기 안에서 활짝 웃으면서 손 흔드는데 그걸 보면서 속이 쓰린 사람도 많다라는 걸 어린 선수들도 알 거는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은 정권하고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생의 영광인 것 같지만 다음에는 몇 년 뒤에는 마식령 스키장 갔다 왔다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세기를 띄우는 쪽으로 급히 바꿨다.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 시리즈예요. 정말 진짜 총체적인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여기다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 평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를 태운 것까지 추가되면서 미국이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면 미국은 25일 이후에 한 26일쯤이나 한국이 차로는 못 가겠다. 비행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측이 대충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베이징에서 작년부터 거짓을 해대는 걸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어디까지 거짓말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고 있었겠죠. 근데 거짓말을 해도 이제 이게 너무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아이고 육로로 가보니까 이 선발대가 갔다라는 것도 결국 이거 하기 위한 쇼입니다. 자, 우리는 2박 3일 갔다 왔는데 2박 3일 가보니까 그거 정말 차로 못 갈 때더라. 비행기로 가야 되겠더라. 그리고 기왕 오는 김에 북한 애들도 태우고 오겠다. 딱 미국이 보고는 이 자식들 장난치고 자빠졌네. 딱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동의하지 않아서 진통이 커졌고 정부는 그렇게 통보하면 미국이 그때마다 그냥 밟으면 밟힐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강제노동과 제재 위반의 상징물인 김정은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이 공동행사를 갖는 데 대해 거부감이 매우 컸다면서 제재 이완을 노리는, 즉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한국 정부가 말려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국과 조율 없이요, 한국 정부가 임의로 그 합의를 한 것이죠. 자, 어제 이제 현송월이 와서 좋은 거 먹였다고, 처먹였다고, 좋은 데서 재웠다고 비판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점심으로 19개 코스 요리를 내놨고 선수들이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다. 맛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산가족 상봉행사할 때 북한이 내놨던 음식 수준하고 비슷했다. 북한 선수들은 따로 먹었고 남측만 밥을 먹었다. 북한 선수들이 먹기에는 부족했나 보죠. 자, 그러면서 북한 측이 겨울에 수백 명이 타러 온다. 가족 단위로 당일치기로 즐기러 오는 사람도 많다. 그랬고 한국 선수들은 용평이나 하이원 리조트와 비교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스키장 시설이다 라고 종알거렸습니다. 선수들 말 조심하세요. 우리 선수 24명은 대부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평소 태극기와 코리아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데 하지만 이날은 옷에서 태극기와 코리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스키협회에 선수들이 태극기나 코리아가 새겨진 옷 입는 걸 자제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휴대전화, 노트북, 또 북한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책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고, 자, 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스키복에 번호를 다는데 번호표 위에 북쪽은 김민성, 김정일 초상휘장을 달았고 남측은 태극기를 달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 정말 어디까지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갈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한 신문은 현송월이 밥값을 우리라고 따지고 싶겠나라고 했지만은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돈요, 남북교류기금에서 나간다는데 올해 사용 가능한 금액이 9,264억이나 됩니다. 올해 엄청나게 편성을 해놨어요. 이 짓거리 하려고 그랬겠죠. 자, 이 박람한 북측 인사들한테 이 기금으로 먹여주고 재여주고 선물도 주고 할 모양인데 현송월이 와서 먹은 돈도 결국 이 돈으로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평창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투입된다고 말만 하면서 그 돈을 쓰려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돈이나 제 생각에 추정이에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걸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 교추협을 열어서 이제 추인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죠. 현송월이 밥값, 장값은, 자는값은 국정원에서 냈을 거라고 봅니다. 국정원 안 냈으면 안 냈다고 하고요. 누가 냈는지 밝혀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송월이 1박 2일 동안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걸 제대로 지금 정부가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KTX를 전세를 내가지고 강릉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5천만 원이 넘는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묻지마식 기금 운영을 하고 사후에 결산을 하고 이런 것이 옳은 거냐입니다. 미국이 바라봤을 때 한국이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무궁무진하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평창올림픽 예산,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런 걸 갖고 북한에 주지 않겠느냐. 이 자들은 지금 처음부터 북한하고 베이징에서 물밑 거래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다 합의해놓고는 김정은이 마치 크게 언덕을 베푸는 양 평창에 가겠다 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쇼를 하는데 판문점에서 결정하는 거는 다 쇼고 저것끼리 물밑으로 정해놓고 그 사전 준비까지 다 해놓고 마치 무슨 26일쯤 비행기로 가게 된 양 북한 선수도 실어 오게 된 양 우리한테 통보하니 이것들이 우리를 핫바지로 아냐고 미국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자, 한국 정권은 이제 미국의 감시를 받는 대상이고 전락해버렸습니다. 석희 선수 몇 명 왔다 갔다 19개 메뉴 내놨다.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적으로요. 이 정권은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과 쓰는 돈을 한국 국민들한테도 속이고 있습니다.